라디오 건강이야기 혈압과 혈관 건강 일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하는 건강이야기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마음이 조금 무겁거나 몸이 지쳐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살짝 내려놓고 차분하게 내 몸과 건강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숨쉬고 피가 돌고 심장이 뛰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혈압과 혈관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근본이자 뿌리 같은 존재지요. 혈압은 단순히 혈액이 흐르는 압력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숫자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내 생활 습관, 내 몸의 건강,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혈관은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생명을 나르는 길입니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산소도, 영양도, 따뜻한 기운도 닿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발 한 발 걸을 수 있는 힘, 숨을 쉴 때 느껴지는 상쾌함, 그리고 뇌가 또렷하게 깨어있는 것 모두 이 혈관 덕분입니다. 그런데 혈압이 높아지고 혈관이 손상되면 이 기본적인 힘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고혈압이라는 건 참 얄궂은 병입니다. 당장은 특별히 아픈 곳이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지요. 하지만 조용히 아주 조금씩 혈관을 닳게 만들고 심장을 더 무겁게 만들고 뇌를 위태롭게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사건으로 찾아오기 전까지는 신호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미리 알고 챙기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여러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뒷머리가 자주 뻐근하게 아프다거나 갑자기 어지럽고 눈앞이 흐려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주 코피가 난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가슴이 두근거려 쉽게 숨이 찬다고 합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쉽게 붓는 것도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신호입니다. 물론 이런 증상들이 항상 고혈압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반복된다면 몸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혈관을 지키고 혈압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음식을 돌아봐야 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늘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신선한 채소에 담긴 항산화 성분은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주고 과일의 자연스러운 단맛은 몸에 부담 없이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사과나 감귤, 블루베리 같은 과일은 작지만 혈관을 위한 든든한 선물과 같습니다. 바다의 선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을 풍부하게 담고 있어 혈액을 맑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고등어나 꽁치, 연어 같은 생선은 식탁 위에서 혈관을 지켜주는 의사와도 같지요. 거기에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조금 곁들이면 우리 혈관은 훨씬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심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짠 음식은 혈관을 움켜쥐듯 조여 혈압을 올립니다. 젓갈, 라면, 가공식품 속에 숨어있는 염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기름지고 달콤한 음식, 술과 담배는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적입니다. 순간의 즐거움은 크지만 그 대가로 잃는 건강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씩 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혈관을 위한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몸을 규칙적으로 움직이면 혈관이 넓어지고 혈압은 조금씩 낮아집니다. 빠르게 걷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 혹은 집에서 하는 간단한 체조라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지요. 하루 30분, 나를 위해 투자하는 이 시간이 내 몸을 지켜주는 약이 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건 마음의 건강입니다.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는 압력으로 혈관을 죄어옵니다. 화를 오래 푼거나 걱정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잠깐의 호흡, 차분한 명상, 좋아하는 취미 활동이 큰 도움이 됩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편안해야 혈압도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라디오 건강이야기 혈압과 혈관 건강 2부. 혈압과 혈관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꼭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잠과 혈압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하루에 3분의 1 가까이를 잠으로 보냅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이지요. 그런데 수면이 부족하거나 뒤바뀌면 혈압은 곧장 영향을 받습니다. 잠을 설친 다음 날 이유 없이 머리가 무겁고 쉽게 화가 나고 심장이 두근거렸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혈압이 불안정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혈관을 긴장시키고 혈압을 올려버립니다. 반대로 충분한 잠을 자면 혈관이 편안히 이완되고 심장도 여유를 되찾습니다. 잠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럽고도 강력한 혈압 조절제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수면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는 규칙성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하기 때문이지요. 둘째는 환경입니다. 너무 밝은 불빛이나 시끄러운 소음은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고 방을 조용히 만드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수면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셋째는 마음입니다. 잠들기 전 걱정거리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뇌가 쉬지 못합니다. 간단히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혈압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슬픔과 이별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크고 작은 걱정들이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몸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혈압을 높입니다. 전투태세를 갖추듯 언제든 대응할 수 있도록 긴장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 혈관이 먼저 지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돌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모든 걱정을 없앨 수는 없지만 잠시 내려놓을 수는 있습니다.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만으로도 혈압은 조금씩 안정됩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나를 위한 숨고르기를 만들어 보세요. 그 몇 분의 시간이 쌓이면 혈관 건강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잊는 것이 있습니다. 소금과 혈압의 관계입니다. 소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지나치면 혈압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소금이 음식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물 음식, 가공식품, 빵과 소스 속에도 소금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5g, 작은 티스푼 하나 정도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이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금을 줄이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바꿔나가면 분명히 가능합니다. 국물은 절반만 먹고 음식을 할 때 소금을 줄이며 대신 향신료나 천연 재료로 맛을 더하는 겁니다. 마늘, 양파, 후추, 허브 같은 것들이 좋은 대안이 됩니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지지만 혀는 금세 새로운 맛에 익숙해집니다. 오히려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 식사의 즐거움이 커지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도 이걸 다 지키기는 힘들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혈관과 혈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걸어보는 것, 국물 한 숟가락 덜 먹는 것, 오늘 밤은 휴대폰을 조금 일찍 내려놓는 것. 이런 작은 선택이 쌓여 내일의 건강을 만들어줍니다. 라디오 건강 이야기 혈압과 혈관 건강 3부. 혈관과 혈압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우리가 하루 3번 먹는 식사가 곧 내 몸의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혈관을 지켜주는 음식과 조심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혈관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음식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신선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성분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항산화 성분은 마치 혈관 속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청소부와 같습니다. 특히 토마토,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채소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과일 중에서는 사과배, 블루베리, 딸기가 대표적입니다. 사과 속의 펙틴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유연하게 지켜줍니다. 바다에서 온 음식도 우리 혈관을 지켜줍니다. 고등어, 연어,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을 막아주며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생선을 식탁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은 훨씬 좋아집니다. 생선을 자주 먹기 힘들다면 오메가3 보충제를 통해 보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식물성,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을 풍부하게 담고 있어 혈관에 좋은 지방을 공급합니다. 단 하루에 한 줌 정도 소량을 꾸준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칼로리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곡류도 살펴볼까요?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귀리, 보리 같은 잡곡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곡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작은 선택 같지만 오랜 시간 쌓이면 혈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입니다. 물은 우리 혈액을 부드럽게 하고 혈관 속 노폐물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갈증을 느끼기 전에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가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피해야 할 음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조심해야 할 건 지나치게 짠 음식입니다. 라면, 김치, 젓갈,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결국 혈관이 손상됩니다. 기름지고 달콤한 음식도 문제입니다. 튀긴 음식, 버터나 크림이 잔뜩 들어간 음식, 달콤한 케이크와 과자는 순간의 만족은 주지만 혈관 속에 기름때를 남깁니다. 이런 기름때가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져서 결국 고혈압과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술과 담배 역시 혈관의 가장 큰 적입니다. 술은 처음에는 혈관을 확장시켜 기분을 좋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혈압을 높이고 심장을 지치게 만듭니다. 담배는 한 모금만으로도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액 속 산소를 빼앗아갑니다. 만약 혈압과 혈관을 지키고 싶다면 술과 담배는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이제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기본은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걷기 운동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빠르게 걷기를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 이상 하는 것만으로도 혈압은 내려가고 혈관은 건강해집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집안일이나 정원 가꾸기 같은 가벼운 활동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강도보다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도 필요합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 식사를 불규칙하게 하는 습관은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챙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건강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 스트레스를 줄이는 건 말처럼 쉽지 않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차분히 산책을 하거나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립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혈압도 내려갑니다. 라디오 건강 이야기 혈압과 혈관 건강 4부. 혈관 건강은 조용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지요. 눈에 띄는 통증이나 불편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경고,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흔히 지나치기 쉬운 신호가 있습니다. 바로 두통입니다. 특히 머리 뒤쪽이나 관자놀이가 뻐근하게 아프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혈압을 의심해야 합니다.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복된다면 반드시 혈압을 측정해 보셔야 합니다. 또 다른 신호는 어지럼증입니다. 갑자기 눈앞이 빙글빙글 돌거나 몸의 균형을 잡기 힘들 때가 있지요. 이런 어지럼증이 자주 생기면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쪽 팔다리가 힘이 빠지거나 말을 하는데 갑자기 어려움을 겪는다면 뇌졸중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심장 쪽에서 오는 신호도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작은 일에도 숨이 차거나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가슴이 답답해진다면 혈관이 이미 좁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장질환은 미리 신호를 보내지만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슴 통증은 단순한 소화불량과 헷갈리기 쉽지만 반복된다면 반드시 전문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눈과 귀에서도 신호가 나타납니다.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일시적으로 한쪽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경험 혹은 귀에서 B- 하는 이명이 지속되는 경우도 혈압과 관련이 있습니다. 혈관이 순간적으로 막히거나 좁아지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잠깐 괜찮아진다고 해서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듯 혈압과 혈관의 이상 신호는 일상 속에서 자주 드러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큰 사고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합병증 예방도 중요합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오랫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심장, 뇌, 신장 같은 중요한 장기를 조금씩 손상시킵니다. 결국 심근경색, 뇌졸중, 만성심부전 같은 무서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입니다. 혈압은 집에서도 손쉽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저녁에 하루 2번 정도 측정해 기록을 남기면 좋습니다. 병원에 갈 때 그 기록을 가져가면 의사 선생님도 훨씬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혈액 검사와 심전도, 초음파 검사 같은 정밀 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는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데 굳이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병은 나타나기 전에 막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일부 분들은 약을 잠시 먹고 혈압이 내려가면 스스로 복용을 중단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혈압약은 증상이 있을 때만 먹는 진통제가 아니라 혈관을 지켜주는 안전벨트와도 같습니다. 벨트는 자동차가 달리는 내내 매고 있어야 하듯 혈압약도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혈압과 혈관. 건강은 단순히 병을 막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키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숨이 차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지 않으며 머리가 맑은 하루.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건강한 노년의 모습 아닐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